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다음 주 금요일 27일 오후 2시로 잡혔고요. 관심이 집중됐던 주심 재판관도 결정이 됐는데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되면서 공교롭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정 재판관에게 심리를 깊이 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목 3명, 대법원장목 3명, 대통령목 3명 해가지고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형식 재판관은요, 현재 6명의 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을 했는데요. 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현재 이 6명의 재판관 중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점잖은 성격으로 이 세밀한 법리 판단을 하는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초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헌재는 이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역할인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이 비공개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이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헌재 측에 따르면 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또 다른 탄핵 심판 이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전산 추첨을 돌렸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결과가 정형식 재판관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을 향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대통령실 설명과 오늘 이 정 재판관의 출근길 모습 보시겠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또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주심 재판관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서 요청하셨어요? 야당이 정형식 주심에게 날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 재판관의 가족관계에서 기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직후에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정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니까 야당은 일종의 탄핵 심판 보험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심판을 기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MBC 기자를 지낸 박 위원장은 정치권 밖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인사로 유명합니다.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 임명을 두고 이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야당에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형식 재판관을 향해서 주심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이 민주당에서도 강유정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측이 향후 주심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까지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3일 날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인 그 진실화위원장의 임명이 12월 4일에 됐다라는 거죠. 그 임명 절차 자체도 매우 위법할 확률이 높다. 개인적인 내 원내 대변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정형식 재판관 자체가 좀 기피해야 될 그 부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면 임명 이후에 쏟아진 비판을 두고서 박선영 위원장은요, 지난 8일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면 임명 이후 쏟아진 비판을 두고 박선영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 이렇게 야권 등에서 제기된 탄핵 방탄 뇌물 의혹을 일축했었고요. 취임 첫날인 10일에는 진실화해위 이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겨냥해서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취임 반대 투쟁이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헌재에서도 이런 논란을 예상해서인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 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의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본격 변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에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이 지명된 상태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큰 사건일수록 주심이나 담당 연구관이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정형식 재판관을 두고서 야당에서는 주심을 회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첫 탄핵 투표 전날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서 지금 야당이 일종의 뇌물 성격의 보훈 인사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정 재판관의 그 주심 배정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전자 배당을 통한 배당이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된 것 자체는 공교롭지만 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박선영 위원장을 임명한 건 매우 이례적이었죠. 그 상황에서 굳이 임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또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의한 공정한 심판을 받기 어려울 때 기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입장은 아니고요. 아마 소추위원단에서 이후에 이제 27일까지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실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판단이 되면 기피 신청도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야당의 주장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 처형, 그러니까 현직 헌법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 인사에 임명한 것, 그것도 탄핵이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 일종의 보험용 아니냐,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지금 이 논리가 지금 주된 지금 야당의 그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번 논평을 해주시죠. 저는 설마 그런 의도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박선영 위원장이 그 보수 성향의 이론가 내지는 지식인으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명망이 충분히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적임자가 아닌 분을 임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영식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지금 야당의 공세는 일종의 그 시비 내지는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편향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논거가 부족하니까 박선영 위원장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안창호 헌법재판관까지도 그 인용 의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그 탄핵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으로 갔으니까 좀 맡겨놓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